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스포츠 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올림픽의 경우에 비록 메달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종목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이 충분하지 않은 재정적 지원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이유에는 그 과학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의 과학의 힘이 여러 매체에서 좀 부각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스포츠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 또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찾는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지금처럼 큰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이때 보도되는 내용들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포츠와 관련된 뭐 여러 과학 원리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 올림픽 기간이 아니더라도 흥미롭게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YTN 사이언스 역시도 지난해 스포츠 과학이라는 섹션 코너를 꾸려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실제로 스포츠 과학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의 경우에 그 국제 수준의 큰 이벤트가 벌어지고 그 모든 방송이 이게 올림픽 같은 그런 이벤트에 집중할 경우에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그 방송으로 제작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습득하거나 혹은 그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하계 올림픽에서 이제 박태환 선수의 수영복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그리고 월드컵 시전에 뭐 선수 경기복의 그 통풍 원리나 뭐 공인구의 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했던 내용들 여전히 좀 흥미롭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YTN 사이언스도 이제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이 과학적으로 이제 스포츠 여러 종목들을 좀 분석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보면 최근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보도된 어떤 일부 종목들의 과학 원리 뉴스 이런 것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키 점프의 그 V자 자세라던가 네. 스피드 스케이팅의 출발 원리 뭐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분리되는 클랩 스케이트 등의 소재는 그 재미와 흥미를 모두 그 정보와 그 흥미를 모두 중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걸쳐서 스포츠 과학을 전달하는 방식 그것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죠. 네, 그렇다면 이 스포츠 과학을 다루는 보도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 기간의 관심이 오히려 좀 보도에 발목을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스포츠 과학과 관련된 보도가 반드시 이렇게 과학 원리를 낱낱이 이렇게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흥미 위주로만 다뤄질 경우에 과학을 핑계에 삼은 좀 겉핥기식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동계 올림픽이 스포츠 과학이 대결하는 장이라던가 뭐 또 첨단 장비의 향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거나 뭐 미국 선수단이 과학적 원리로 개발했던 경기복이 효과가 없어서 다시 뭐 옛날 경기복을 공세와서 입는다 뭐 이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과학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러한 보도들이 스포츠에 이용되고 있는 과학 원리들을 뭐 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께 흥미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보도로 이어지거나 정확한 정보 혹은 또 그와 관련된 과학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이제 맛배기로 주는데 그 음식만 주고 실제 제품을 팔지 않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대부분 언론들이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만 훑고 지나가고 좀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 언론들이 스포츠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활용되고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점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는 과학에 대한 내용이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접근하면 시청자나 이렇게 독자 대중들이 어려워서 좀 꺼릴 네.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류 언론은
어려운 내용을 뉴스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면 채널이 돌아가거나 또 수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은 일부는 맞고 좀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좀 줄기세포에 대한 또 전문가 수준이었었거든요. 또 뭐 광우병 논란 때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또 크로이치펠트 야콥병 이것들을 막 검색해서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즉 언론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수용자들의 과학 정보에 대한 관심이나 또 수용 능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포츠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게임의 룰이나 선수들의 신상만큼이나 종목이 가진 과학적 원리에 대한 그 수용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을 다루다 보면 시청자들이 조금 지루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외에 그 언론이 스포츠 과학이나 과학을 잘 다루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과학 원리를 제대로 다룰 만한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은 과학에 대해서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콘텐츠다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풀어서 쉽게 설명할 만한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뉴스 보도에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 전문 기자를 이렇게 사실 기자 단위 막 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스포츠 과학의 보도가 좀 체육과학연구원이라는 정보 그 좀 한 군데서 나오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뭐 또 그 분야 과학적인 다루는 분야만 하더라도 운동 능력 중심의 의학이나 생리학적 접근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 뭐 기계공학 물리학적 접근 이런 분야들만 아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문제는 사실 뭐 현실적 이런 문제는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언론이 올림픽과 관련돼서 이런 스포츠 과학 보도를 통해 생긴 그 과학적 호기심, 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실제 과학의 대중화로 좀 이어가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들이 올림픽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네.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